이 나무를 작업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과거 사진을 모르면은 미래의 그림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과거를 알면서 이 나무의 성질, 태생, 만들어진 과정들을 어느 정도 안다면은 당연히 미래의 청사진도 굉장히 쉽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너무 길게 이제 올리면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진으로 이 나무의 내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2008년 9월 2일에 사연께서 전시회에 관람하러 가서 이 나무에게 매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이 나무를 입수하게 됩니다. 입수를 하고 나서 12월 7일 날 첫 개작 작업을 합니다. 줄기를 하단 부위로 떨어뜨리면서 반현의 스타일로 가려고 하는 모양을 이때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철사거래까지 단아하게 마친 모습입니다. 입수한 그 다음 해 봄에 2월 25일입니다. 이때 첫 분갈이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오염된 용토들이 그 뿌리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많이 손상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는 부분들이 다 오염된 부분들이고요. 털어낸 흙을 보더라도 얼마나 용토가 오염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뿌리가 계속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도태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용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흙을 모두 제거한 상태입니다. 이 오래된 흙을 우리가 태토라고 부르는데요. 이 태토를 모두 제거하게 되면은 뿌리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소사나무의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현상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무의 세력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8월 10일에 촬영한 모습인데요.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계속 세력을 올리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분갈이 여파 때문인지 이렇게 나무가 세력이 크게 좋아졌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양을 거듭하면서 2012년 3월 7일 날 두 번째 분갈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사나무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뿌리도 같이 정형하듯이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를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분재로 가꾼다면은 위아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의도하는 대로 배양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분갈이를 마친 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단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나무가 좋아질 것 같은 애감이 벌써 이 사진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12년 5월 달에 드디어 첫 전시회에 출품됐을 때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24일 모습입니다. 보다 단아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지의 개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4년 11월 22일 소사나무가 단풍이 들었을 때 모습입니다. 소사나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풍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2015년 3월 24일 세 번째 분갈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분갈이를 거의 2년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뿌리의 양을 늘려가면서 굵은 뿌리는 제거하고 가는 뿌리를 확보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갈이가 완료된 후의 모습입니다. (2017년 3월 12일) 모습입니다. 굉장히 침착해지면서 나무가 서서히 늙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2018년 3월 7일 네 번째 분갈이 작업 사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위에도 많이 신경 쓰지만은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도 분갈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이 뿌리가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상층부를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의 선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갈이를
분갈이를 통해서 뿌리 정리 작업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뿌리를 강하게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고 완성도가 높을수록 가는 뿌리들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위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물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장가지가 발달하고 나무의 잎이 늘어납니다. 뿌리가 부실하게 되면은 절대 나무는 가지를 더 이상 달려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공동현상으로 다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뿌리에 순응한다는 거, 그거 이해해 주시면은 분재 만들기가 한결 수월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3월에 입수 5번째 분갈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나무의 13년간의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사연께서 많은 나무들을 소장하고 계셨지만은 유독 이 나무를 굉장히 편애하면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무에 이름을 지어줬더라고요. 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말뜻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 어저께 카톡으로 대답을 받았습니다. 고을여의 꼬리미, 고운 꼬리라는 이름을 가진 염입니다. 우리가 보통 명목을 이야기할 때 이름 있는 나무 또는 유명한 나무를 명목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애정을 갖는다면은 그것도 또한 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가지를 하나 끊어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 가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잎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 다 잎 끝에는 잎자루라고 해서 가지랑 달려 연결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잎자루 끝과 잎자루 끝에 간격, 이걸 보고 우리가 절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이 간격들을 다 절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배양을 할 때는 이 절간을 거의 무시하고 배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가 굵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간격하고는 무시를 하고 많이 키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됐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 두 개를 끊어버리면은 여기서 종결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가지를 분기, 그러니까 네 개로 만들 공간이 없어요. 더 벗어나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절간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절간이 되게 짧아요. 짧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버리면은 앞으로도 계속 가지를 받으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멀어질수록 절간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높은 나무는 절간의 싸움이에요. 절간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완성도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끊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잎 빼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여기서 또 순이 나오고 또 순이 나오면은 여기서 분기가 되면서 이 테두리 안에서 가지가 6개, 8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가지를 하나 제가 잘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잎이 한 10몇 개 달라 붙어 있어요. 제 생각에 나무가 이렇게 많은 잎을 낸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 나무는 여기서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잎을 단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순으로 생장한 것을 억제시키면서 지금 광합성 약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 우리가 분재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다 순이 나와줘야 가지 만들기가 쉬운데 그냥 잎만 다 달고 있고 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2마디를 남기고 끊어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갑자기 10몇 개의 잎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 첫 번째 정아에게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을 시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애한테 힘을 줘서 여기서 새순이 나와서 또 이만큼 자라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 소사나무의 특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잎은 또 거의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 이게 더 급하기 때문에 애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애는 거의 억제 상태로 만들어서 성장을 못 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재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첫 번째만 늘 생장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잎 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억제를 시킨다든가 여기서 새순이 나오면은 새순이 이렇게 어느 정도 새순이 나올 때쯤 되면은 이렇게 나올 때 저희가 또 2마디 남겨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또 끊어버리고 여기다가 또 입대기까지 해버리면은 얘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요. 순간적으로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안되겠다. 자꾸 괴롭히니까 안되겠어.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또 끊어져 버리면 이런 식으로 분기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또 붙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제 방법인지 빌드 나무가 어떻게 빌드를 하는지 알겠죠? 결국 이 소사나무는 계속 정화만 켜서 전진을 하기 때문에 분재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잘 이용해서 강한 부분의 힘을 분산시켜서 약한 부분으로 몰아주는 방식만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나무들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소사나무를 스탠다드로 잡고 다른 나무를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그거 잘 이해하시면은 분재 만들기가 한결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빨리 끝낸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욕심내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 투자한 것만큼 나무가 좋아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작업도 굉장히 편안한 마음에서 즐겁게 했고요. 제가 요즘에 계속 입 정리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저 스스로도 많이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영원한 적, 분재인의 정말 큰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물관리, 관수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분리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